최진봉 교수, 백선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2.9%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제일 적게 올리는 겁니다. 최저임금 쉬운 설명 듣기 위해서 박연미 경제평론가 자리했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올립니까? 2.9% 올라서 8,59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이군요. 그렇죠. 네. 올해가 8,350원이니까 네. 뭐 인상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 네. 과거에 두 차례가 이제 외환위기 당시하고 세계 금융위기 당시이니까 네. 현재의 인상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다만 최근 3년치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건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치라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나 올리냐. 지금 결정하는 게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에 많이 올렸고 네. 올해 뭐 그보다 못하지만 한 10% 올렸고요. 처음에 16%인가 올렸었죠.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라갔고요. 네. 올해가 10.9% 여기서 인상이 그래서 다시 됐고 7,530원 됐다가 8,350원 됐다가 그리고 이번에 내년치 네. 최저임금이 2.9% 오른 채로 다음 달에 확정고시가 된다 하면 네. 18년, 19년, 20년 3년치가 연평균으로 보면 1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도 내년에는 3%밖에 못 올리지만 연 한 10%씩은 올리고 있다. 이게 가능하다. 그렇죠. 표를 잠깐 놔둬 보십시오. 2018년, 19년 또 내년 20년까지 합쳐보면 16.4, 10.9, 30.2%입니다. 2.9니까 네. 그렇군요. 30% 정도는 올린 거니까 그렇죠.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군요. 3년치로 보면 적게 올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종의 속도 조절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반영했다. 이게 정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에요. 네. 박준식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고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번에 나온 결과를 두고 노동자 사정 그리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루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거의 5시 이쯤에 네. 결정됐더군요. 네.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라도 좀 보겠습니다. 또 그러한 어떤 그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가야 될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속도 조절과 그리고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그 결과의 어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자, 저 사용자 측에서는 아예 동결하자고 했으니까 그쪽에서는 3%라도 올린 거니까 많이 올렸다고 할 것이고 노동계는 뭐 참사 수준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제가 노동계 입장에서요. 먼저 박근혜 정부 때도 매년 제 기억에 7%, 8%씩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3% 올릴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은요. 7, 8% 이게 보통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면 물가 상승률 더하기 경제 성장률에 1, 2%포인트를 얹어준다. 네. 보통은 그게 컨센서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물가가 보면 한 2%, 3% 오르고 경제가 한 2, 3% 올라가니까 5, 6% 올리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항상 그 정도 선에서 다만 이제 올해 경기 상황이 좀 괜찮다 하면 1, 2%가 올라갔고 네.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면 뭐 1%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 보통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지금이 싸울 때냐 이 말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 건 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데다가 일본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근로자위원 측에서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예상을 해보고 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당초에 양쪽이 제시했던 그
초안에서 얼마나 서로 양보했느냐를 보면 근로자위원 측은 앞자리가 2번 바뀝니다. 10,000원에서 9,000원에서 8,000원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사용자 측에서는 당초에는 삭감안이 초안이었죠. 삭감안이 초안이었는데 8,000원에서 뭐 8,600원 약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근로자들이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이 양보했다. 네. 하나만 더 노동자들 편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환란 역대 3번째로 낮다. 환란 수준의 인상률이다. 근데 제 기억에 IMF 위기나 이럴 때는 우리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5%, 6% 이렇습니다. 뭐 나라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정도입니까? 지금 공익위원들이 사실은 9명 중에 6명이 이 사용자 측에 몰표를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공익위원들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 같은 그렇죠. 거죠. 네. 93은 27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돼 네. 있어요. 노사 공익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몰렸느냐? 이게 사실은 그 지난해하고 재작년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사용자 측은 어떤 논리를 펴고 있냐면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우리가 가불해서 당겨서 썼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올해에 2년 동안 많이 올려줬으니까. 그렇죠. 올해 인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작년, 재작년에 당겼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은 공익위원들이 여기에 약간 동조해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보통 공익위원이 그 절충안을 한번 내놓거든요. 양쪽 사이에서. 그런데 그걸 안 내놓고 사용자 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안으로 표결을 해버립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정부가 이 절차를 좀 가능하면 네.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구나 이런 네. 것도 엿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맞추겠습니다라는 공약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있었던 취임 2주년 대담에서는 공약에 얽매일 그때 것은 공약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2020년까지 했습니다.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근로자들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동안의 여론이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자영업자분들도 사실 서민 아니냐. 맞아요. 뭐 이런 여론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서민들이죠. 가장 힘들어하는 서민 중에 한 분이에요. 사실은 일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하시는 분들보다 더 월급을 더 적게 받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그런 정도가 마이너스 차라리 정도로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게 그렇죠. 낫겠다. 그런 정도까지도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공약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1만 원 올렸으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경제 여건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서 공약이기 때문에 죽어도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해버리면 그럼 경제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당장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도리어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도리어 일자리 잃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그걸 정부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또 최저임금 이제 지난해 올해 많이 올리면서 많은 기업주들이 불가피하게 최저임금 많이 올려서 근로자들 내보내야 합니다. 저희 공장 베트남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일부에서는 아니 그렇게 20년, 30년 같이 소중한 근로자라 그러면서 최저임금 주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공교롭게도 그 2건 관련된 기사가 다 한 보수 신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남방직이라는 회사 여기에서 우리가 100년 기업인데 네.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너무 급격히 올라서 공장을 옮겨야 한다. 네. 한국 공장은 폐쇄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는 기사가 한번 실렸고요. 1년 뒤에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그 우리 재단사들, 재봉사들 데리고 있었는데 네. 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눈물을 머금고 내보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완결이 되지 않은 기사라고 보는 것이 일단 20, 30년의 장인급 근로자들을
최저임금만 가지고 고용할 수가 없어요. 네. 현실적인 고용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노동시장인데 이게 아마도 중간에 생략된 과정을 유출을 해보면 최저임금을 신입에게 그 돈을 맞춰서 주다 보면 순차적으로 임금을 밀어 올린다. 네. 그렇다면 숙련공, 뭐 30년 일하신 분의 경우에는 그분들까지 못 데리고 있다. 그렇죠.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장보다 돈을 더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마 저는 메커니즘이 그랬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기사는 아마도 화살을 쏘고 관역을 그린 그런 기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방직업의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도 옥신각신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양 산업이잖아요. 사실상 국내에서는 많이 해외로 나가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만 공장이 문을 닫는다. 이건 과장인데 최저임금이 아마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역할은 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9% 올리면은 얼마나 받게 됩니까? 일단 내년- 네. 뭐 유급 네. 주휴시간 포함해서 이제 209시간 한 달에 일한다고 가정을 네. 하면요. 지금 월급이 174만 5,150원입니다. 올해. 네. 근데 내년에 이제 이 최저임금 올린 걸로 계산해 보면 월급이 179만 5,310원. 179만, 180만 원 정도. 네, 대략 그렇죠. 그래서 한 5만 원 가량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연봉이 2,154만 3,72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항상 이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면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 최저임금 제일 월급 조금 받는 사람 그만큼 올려주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근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그 윗직급들이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서도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은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굉장히 좀 힘들다는 토론을 많이 그리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최저임금이 5천 원일 때를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야구공. 이거 지금 이제 거의 10,000원 가까이 됐을 때를 축구공이라 5천 원일 때 5% 인상하는 거하고 이 축구공일 때 야구공일 그렇죠, 때 맞아요. 축구공일 때 5% 인상하는 거하고 이 규모가 느낌 좀 체감 달라지거든요. 규모가 네, 다르죠. 그런 부분이 있죠. 노동계 입장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보너스 같은 거, 각종 뭐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산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수 진영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최저임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노동자도 많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제도가 달라져서 네. 상여금 중에서 예컨대 우리가 이대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월급이 179만 원이 약간 넘잖아요. 네. 근데 상여금을 내가 받는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월에 받는 그 최저임금 기준치의 25%를 넘어갈 경우에는 네. 그걸 넘어가는 돈은 저희가 최저임금을 풀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면서 네. 설명드릴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최저임금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요걸 산정을 할 때 네, 이건 저희가 이제 만약에 네. 10% 올랐다고 가정하고, 네, 올해 10% 올랐었는데, 네, 내년에 3%고, 네. 가정하고 만들어 본 표인데요. 네, 일단 기본급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산정할 때 그리고 네. 상여금을 줬는데 이게 월급 최저임금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월급의 25%를 웃도는 그 부분은 네. 최저임금으로 쳐서 그 안에 산입 범위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서 10만 원, 20만 원 더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너스 주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얼마를 떼어줄게요. 이게 가능해졌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산입 범위라는 건 뭐냐면 네. 월급 받으면 명세서가 길잖아요. 근데 여러 항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요것만 모아서 적어도 170만 원 정도는 줘야 네.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보는데 얼마를 받게 되냐면 만약에 이 사례대로 한다면, 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네. 교통비, 식비 이렇게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돈의 경우에도 전체 월급의 이게 7%를 초과하는 부분은 네. 최저임금으로 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본급이 150만 원이고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15만 원이 올라야 되는데 보너스에서 떼줘버리게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2만 5천 원밖에 안 오르는 이런 근로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 조삼모사 주장이 나오는 거죠. 네. 일각에서 또 일본처럼 일본은 뭐 지역별로 현별로 다르고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이 이제 사용자 측에서 주로 나오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저희가 중부처인 고용부 또 저희도 같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폭을 일정 폭의 밴드를 주고 지방에서 결정을 좀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미 미국이 검토를 하고 프랑스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논의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뭐 네.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렇게 차등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일단 우리도 법적으로는 업종별로 차등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지역별 차등은 근거가 없습니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사실 주요 선진국들, 미국, 일본 뭐 등등은 다들 동네별로 혹은 네. 업종별로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표를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지역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영국, 칠레 이런 곳들은 나이별로도 차등이 그러니까 뭐 가능합니다. 선반업, 네. 뭐 예를 들어 뭐 요식업 이런 데는 업종별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표에 없는 뭐 신흥 개도국들의 경우에도 네. 역시 업종별로, 동네별로 차별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얘기가 약간 다른 게 지역별로 워낙 개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의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백선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